날씨가 추운데 오늘하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계속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핵융합을 한다고요.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을 해요. 오케이? 무슨 일이 일어나? 수소 4개가 만나서 헬륨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이때 부족해진 질량,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일어나는 온도 몇 도? 1000만 켈빈. 네, 1000만 켈빈이에요. 이거죠? 네,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1000만 켈빈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핵융합이 되면서 뭐가 돼?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이 뭐가 되는 거야? 같게 평형을 이루면 어떻게 돼? 크기가 일정해진다. 그 일정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 지금 몇 페이지? 44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건영이? 건영이는 이응이 다 3개나 들어가네. 강건영. 잘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알겠지? 주기혈성이라고 하고, 주기혈성의 일생은 크기가 질량이 큰 놈은 수명이 짧다. 질량이 작은 놈은 수명이 오히려 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2개로 나눴습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과 태양의 10배 이상, 좀 그냥 되게 무거운 놈이란 뜻이죠? 선생님, 네. 그러면은 태양이 9배면은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얘기해줬잖아요. 9배면 그냥 둘 중에 알아서 갈 거다. 알겠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8배면 그럼 어디로 가나 이런 게 아니라 요 중간에서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지. 그럼 5배도 5배냐? 모르죠. 나도 이걸 굳이 이렇게 중간을 비워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한 크기가 적당히 크면 아마 그냥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거다.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태양 정도 되는 놈은 주계열성으로 있다가 뭐가 되는 거야? 적색고성. 주계열성으로 있다가 요 놈이 이제 수소가 남는 거지, 그지?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에 수소가 다 타고 나면 이제 헬륨만 남아요. 그럼 헬륨만 남아 있다가 요 놈이 헬륨 수축을 하는 거죠, 그죠? 헬륨 수축을 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헬륨 핵융합을 해. 헬륨 핵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수소가 그냥 여러분 교재 내용들을 맞춰줄게요.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이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가열되다 보니까 수소 핵융합을 해요.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커져. 부피가 커져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적색거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왜 적색이냐 그러면 표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그죠? 네, 거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헬륨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까지 간다. 됐죠? 그러면 탄소까지 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도 그리고 나서 빛과 열을 내면서 쫙 퍼져요. 알겠죠? 이렇게 쭉 퍼지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을 쭉 퍼뜨려요. 웬일이야, 너 오늘도. 또 밀반이지. 물이 들지. 네, 쭉 퍼지면서 행성 상성운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만 붙여. 오케이? 네. 숙제를 안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알겠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은 주기활성에서 수소 핵융합이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탄소까지 만든다. 탄소 핵융합은 안 한다. 알겠지? 탄소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백색 외성이 되고 행성상성운이 되면서 이 별의 일생은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퍼져나가잖아. 그럼 수, 헬, 리, 배, 붕, 탄
탄소까지 어떤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우주상으로 퍼져 나가는 거야. 알겠지? 교재에 보면 여기에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탄소까지 만드는 거고 만들다 보면 산소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고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태양이 10배 정도 되는 거. 질량이 열나 큰 놈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주계열성에서 계속 뭐가 돼? 주계열성에서 헬륨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계속 가요. 쭉쭉쭉 계속 가다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철까지 만들어요. 알겠죠? 철까지 만든다. 요거를 별표를 좀 해주세요. 중요하니까. 그럼 왜 철까지 만드냐? 요게 좀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해놓으시고 씁니다.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융합은 못해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그냥 되게 강조사항인데 너무 강조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험에는 안 나와. 너희들 이 주변의 학교 중에 이 문제를 이런 걸 답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간에 철까지 만드는 동안 어떻게 돼? 핵융합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엄청나게 커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너무 대충이야. 알겠죠? 그러면 네. 그냥 태양 크기에서는 탄소에서 약간 끝나고 이제 핵융합이 네, 태양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태양에서는 탄소까지만 만들고 끝날 거예요. 태양보다 10배 큰 거에서는 수소부터 철까지 된 거예요. 네. 모든 물질을 걸치고 그렇게 돼요.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홀레, 남아, 안시, 철까지. 연소를 많아서 차이가 이렇게 안 돼. 염소도 만들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까지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잖아. 뭐해? 다시 수축해요. 철이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작아지냐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 말하기 전에 주먹만 해주면 돼. 예. 그 초거성이라는 거대했던 별이 주먹만 해질 정도로 수축을 한대. 선생님, 네. 그럼 저기 있는 게 이 교실의 중앙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오는 건가요? 뭐가요? 전부 다. 저 철에서 수축한 거요. 네. 여기 중앙에 있으면 전부 다 오는 건가요? 전부 다 녹냐고요? 예. 왜 녹아요? 너무 뜨거워서요. 그건 모르죠. 아 몰라요? 아니 뭐 우주니까 뭐 우주상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철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엄청나게 수축한, 알겠죠? 철 원소. 네. 그러면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저 성경 말한 대로 되게 고온 고압일 거 아니야. 엄청나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폭발해. 알겠죠? 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 네. 폭발은 예술. 폭발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 폭발할 때는 그냥 철 성분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압력이 일단 팡 하고 터졌을 거 아니야. 터지면서 뭐가 되냐면 내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철까지 만든 거예요. 철까지 만들고 폭발하는 외부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는 엄청난 열로 폭발하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뭐가 있겠어? 불이. 이게 뭐 구리, 구리를 얘기했어야 되지만 금, 우라늄 유지, 뭐 유, 그다음에 뭐 납,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하여간 철보다 무거운 거 그냥 아무거나 잘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게 과학인가 싶지만은 어쨌든 일단 해야 된단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원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면 끝나요. 질량이 좀 작은 놈이 있어요. 얘네들은 중성자별입니다.
너희들이 배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있잖아. 그 중성자만 남아있는 별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량이 좀 크잖아요. 큰 거는 블랙홀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주원 네. 이게 초진성 폭발한 후 생기는 거. 네,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이제 질량이 좀 작은 그 중에서도 작은 놈은 중성자별이 되고 연락 큰 놈은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는 거냐면 이런저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우주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 그지? 그러면 이제 원소가 우리 알고 있는 원소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는데 선생님들 중에 쓸데없이 여기에 삐리 꽂힌 선생님들이 있어. 알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는가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일단 알아둬요. 체크는 해두세요. 선생님들 중에. 그럼 중성자가 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양성자랑 결합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래요. 아니래요? 근데 지금 저번에 유튜브를 나도 봤거든. 과학 관련한 유튜브를 보면서 중성자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는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서 왜냐면 너희들한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가 막 깊이까지는 안 봤거든. 근데 그냥 중성자별로 머물러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막 계속 움직인대 막. 그러면서 무슨 자기파는 펄스를 막 내고 막 그런다는데 어쨌든 그냥 중성자 별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성자별의 모양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50쪽이 있대요. 알겠죠? 일단 네.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중성자별이라고 해서 예, 엄청나게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양쪽으로 뭐가 좀 퍼져 나가는 듯한 형태로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교재를 한번 보면 우리 45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그 위에 태양 정도 되는 별, 그죠?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수소,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어쩌고저쩌고 규소해가지고 안에 있는 철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어느 질량이 어떤 별인가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할 게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 이때 온도가 얼마 필요하다고요? 1000만 켈빈. 네, 1000만 켈빈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헬륨이 탄소가 된다거나 탄소가 뭐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철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핵융합하는 온도가 좀 더 높아야 돼. 알겠죠? 1000만보다 훨씬 더 높고 막 1억 켈빈 이상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융합을 하는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인공태양 연구라고 해서 K스타라고 합니다. 너무 이름 부려요. 네, K스타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걸 꽤 잘하고 있거든 지금. 네, 되게 많이 우리나라도 연구를 되게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 가끔씩 투표를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인간을 뽑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디까지 가냐면 1억 켈빈의 온도를 지금 8초까지 유지시켰던가 30초까지 유지시켰던가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한 게 1억 켈빈이 대충 1억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원래는 그러면 제대로 핵융합을 하려면 핵융합이라는 걸 해가지고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핵융합은 뭐냐? 핵융합 미안해. 아 이건 수업 내용이 아니라 그냥 TMI야. 근데 이걸 알아둬야 돼. 너희들은 수능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능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배경 지식을 알아둬야 되는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핵융합을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핵발전소 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은 얘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다. 우라늄을 쪼개가지고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핵융합이야. 얘는 방사능도 좀 많이 나오고 좀 효율이 약간 떨어져요. 얘보다는. 근데 얘는 방사능도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좀 효율이 더 좋대. 그래서 이거를 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 걱정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여기는 1000만 켈빈이면 된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1억 켈빈이나 필요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찾아봤어. 그랬더니 내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정확히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래요. 우리나라에 이 지구상에 수소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뭘 하냐면 수소 말고 다른 원소들을 가지고 핵융합을 시키려다 보니까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근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주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고 뭐라고 아까 성경 내가 뭐라 그랬지? 무중력 상태고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중력도 있고 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건을 저거를 만족시키려면 뭔가 지구의 조건에서는 이 정도 온도를 올려야 된대요. 근데 이거 난 찾은 게 이거 두 개거든. 근데 약간 다르잖아.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연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도 연구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요런 게 있나 보구나. 케이스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게 있구나. 요런 배경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1 때 통합과학을 일단 할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2 때는 일단 통합과학을 일단 안 할 거야. 당연히 이걸 뭐 중간에 배우지 않아.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또 해볼까 뭐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 그때 이제 별 쓸데 없는 배경 지식들과 함께 이제 이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거 넘고. 자, 넘겨보세요. 46페이지 오른쪽 위를 보시면 학생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난방을 좀 내려요. 사진 6페이지 오른쪽 위에 저기 처음에 왼쪽 그림 뭐예요? 그 뭔지 기억나지 얘들아? 저기 하얀 점 보이지? 네. 마음이 착한 사람 보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야? 백색 예선과 행성상 성운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그림 뭐야? 이렇게 뭐 바지직 한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초신성 폭발이에요. 근데 초신성 폭발인데 거기에서 정확히는 그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고 나오거든. 어차피 터지고 나서 본 걸 거 아니야. 잔해인데 그 그림은 좀 눈에 익혀두세요. 물론 너희들 시험에서는 이게 흑백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백색에선가 행성상 성운이구나. 아니면 초신성 폭발 잔해구나. 그걸 좀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러 갑시다. 51페이지입니다. 선생님 저 왠지 정답을 알 것 같아요. 너는 입담을 왜? 1번은 내가 보기엔 아마도 9번 같아. 잘 없자무잖아. 먼저 풀어볼래? 아니면 같이 그냥 풀래? 먼저 풀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선생님 그 몇 쪽이라고? 51페이지야. 한번 재빨리 풀어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한번 해보세요. 질문해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니까 질문을 하면서 풀어도 돼요. 선생님 네. 점심을 안 먹었더니 짜장면 먹고 싶어요. 갔다 오라니까 왜 빨리 안 갔다 왔어? 짜장면 어떻게 10분 만에 먹어요? 이야, 짜장면을 2분 만에 먹어야지. 10분 만에 먹어. 짜장면은 맛있는 거지. 오늘 짜장면 먹고 왔는데 점심 먹는 선생님 제 점심은 초콜릿이에요. 물 마시고 와도 네. 너무 아니, 배고파요. 졸업했다고 짜장면 먹었어요? 네, 아빠가 원래는 저녁 때 짜장면 먹으려 한대요. 아버지 보고 옛날 사람. 삼각김밥에 초콜릿이 다예요. 당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당 많은 걸 먹어야 이거 한 개 먹고 하루를 버틸 수가 있지.
아 일반 초코 먹은 것도 아니고 다크 초코. 거기 당이 얼마인지 한번 봐봐. 아그 떼가지고 버렸는데요. 이런. 은근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빨이 시려거든요. 과학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조용히 잘 되고 있어? 어디서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 이게 지난 작년에 비해서 말장난이나 이게 너무 더 심해졌더라. 너희들 풀기가 좀 만만치는 않겠다. 내용은 아는데 약간 문제를 쓸데없이 꼬아내는 좀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어때요? 형광펜입니다. 나한테 스토리 힌트 주는 거냐? 와. 저기 안 했어. 안 했고 이것도 했잖아. 우리가 그녀가 저기 화학 파트를 일단 했어. 화학 파트 약간 넘겨보면 거기 좀 더 넘겨봐요. 89편. 주기율표부터 네,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주기율표 거기는 다 이미 했어요. 네, 거기는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요 앞으로 넘어와서 그 화학 기초 무슨 단위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안 하고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그 빅뱅 우주론부터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나가요. 이만큼 했어. 그래서 그대는 정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나한테 나중에 톡을 해. 알겠지?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부터 빅뱅서부터 보내달라고 해. 요거는 내가 영상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필요하면 하면 돼요. 복습이나 결석할 때. 내가 짜장면집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얘들아 그냥 너희들의 의견을 좀 구해야 돼. 드디어 나왔다. 잘 봐. 내가 잘못한 거냐고 너희를 판단을 좀 해. 짜장면집이 있었어. 내가 오늘 며칠 전에 짜장면집을 갔단 말이야. 어디? 짜장면집에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었어. 거기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도착을 해서 이제 딱 갔어. 줄을 딱 섰단 말이야. 키오스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앉아 있었던 그냥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를 하려는데 이때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여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팀이 있었고 두 번째 팀이 있었거든. 근데 첫 번째 팀은 나보다 먼저 왔어. 도착을 해서 키오스크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기다렸단 말이지. 근데 두 번째 팀이 뒤져온 거야. 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내가 이 사람 이제 끝내고 나서 내가 이제 키오스크를 누르려고 우리 딸내미한테 자 눌러서 내 메뉴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 그때 여기 사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이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 뭐냐면 키오스크에 오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번째 팀 얘네들은 여기서 앉아서 노가리를 까고 있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 다음 차례 이렇게 와가지고 서 있었던 거야. 내가 이제 주문하려고 키오스크를 우리 딸내미가 이제 누르고 있는데 사장이 이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뒤로 빠지라는 거야. 근데 아니 지금 애가 벌써 누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러더라고.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내가 누르기 전에 저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좀 먼저 오셨는데 이렇게 뭐 양해를 구했으면 내가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누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먼저 왔다고 오래 기다렸다고 나를 뒤로 다시 물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주문을 하게 만들더라고. 뒤로 밀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또 이거 가지고 싸우기 어려서 내가 그냥 뒤로 물러나 줬거든. 근데 순간 이제 짜증이 확 나니까. 근데 내가 보통은 그렇게 짜증이 나면 그냥 가버리거든. 근데 딸내미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냥 일단 먹었어.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 장면을 딱 보더니 집에 갈 때 다시는 여기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요. 상황이 조금 뭐라고 설명할 때 내가 정확히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짜증나요. 아니 키오스크에 진짜 와서 주문을 하지. 내가 먼저 와서 키오스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된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주문을 진짜 와서 키오스크 뒤에 줄을 서 있어야지 그거를. 그럼 여기서 줄창 앉아 있다가 나중에 딴 사람이 오면 지가 먼저 왔다고 그럴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선생님, 네. 저 화장실 좀. 네, 갔다 오세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 그냥 사장도 이상한 놈 같아요. 네, 사장님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까 마치 자기가 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도 양해를 구하면 돼요. 죄송합니다만 저분이 좀 먼저 오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분이 먼저 기다렸어요. 네가 잘 판단해.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그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집은 안 가기로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51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뭐 글도 많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1번. 성운 내에서 밀도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변의 물질을 더 많이 끌어당겨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성운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기억나요? 성운의 밀도는 높아야 되고요. 물질은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된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억 1번은 일단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2번.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진다. 수축하는데 뭐가 커져?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원시별은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죽여요. 오씨, 어떻게 참. 맞아요. 네, 맞았어. 원시별이 아니라 주기였어. 나 이거 틀린 뻔 했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췄어? 오, 대단합니다. 이거 원시별이 아니라 주기였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덤벙대면 이런 걸 틀린다고. 맞아. 평형을 이루지.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주기혈성 내지는 그냥 별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이 된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4번이 정답이에요.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별의 크기가 커진다.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서 뭐가 돼? 중력 수축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는데 이때 질량과 이때 질량이 얘가 더 커.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큰 겁니다. 기억. 가의 질량은 나보다 크다. 가의 질량은 나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가에서 나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별의 중심부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기간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자, 3번이요. 거기 보시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내부 압력이 되는 거예요.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 중력이죠? 네. 수축하려는 중력의 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A는 중력이다. 틀렸죠, 그죠? B는 별을 팽창시키는 힘이다. 틀렸고 B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에서는 A와 B가 평형을 이룬다. 여기 평형을 이루면서 주기활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맞네.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 뭐가 돼? 수축이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A가 B보다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정답.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자, 4번. 가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가가 주기혈성 단계인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가 되면 주기혈성에서 헬륨 핵융합. 그 다음에 주변에 수소가 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적색거성이 되는